여기는 창덕궁입니다. 창덕궁의 대조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조전은 임금이 사저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사생활 공간이죠. 그 대조전 옆에 흥복헌, 지금 맞은편에 보고 있는 흥복헌이라는 저 방이 있습니다. 흥복헌은 아주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장면을 연출한 곳입니다. 즉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의 마지막 의전회의가 창덕궁 흥복헌 바로 이 자리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은 일제가 미리 작성한 조칙의 의보, 이 도장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권을 일본 제국 황제에게 넘길 것이니 이에 대한 다른 문제는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찌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요지의 한일 합병 조약에 말하자면은 동의를 한 역사적 장면이 바로 흥복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의보를 누른 이 조칙이라고 그래야 되겠군요. 조칙의 이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문 동양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친밀한 관계로서 서로 합하여 일가가 되면 서로 만세의 행복을 도모하는 소비로 생각하고 이에 우리 황실의 영구 안녕과 민생 복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을 정권위원회에 임명하여 대일본 제국 통감 데라우찌와 회동하여 상의 협정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은 짐이 탓을 세운 바를 체득하여 봉행토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의전회의, 마지막 의전회의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국무회의죠. 참석자는 이렇습니다. 총리 대신 이완용, 외부 대신 박재순, 국내부 대신 민병석, 탁지부 대신 고영희, 법부 대신 조중응, 황족 대표, 이재면 고종의 형입니다. 원로 대표 김윤식, 시종 원경 윤덕영, 승령부 총관 조민희, 친위부 장관 겸 시종 무관장 이병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당시 통감인 데라우찌 마사다키의 전기, 원수 데라우찌 백작전 등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은 황족 대표 이재면, 원로 대표 김윤식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한 반면에 김윤식의 일기에는 자신과 이재면은 반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상으로는 강요들은 전원 찬성한 것으로 돼 있고 김윤식 또한 보상으로 자작자기와 5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들이 흔히 경술 구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고 또 이 자리에서 순종이 1926년에 순종이 바로 이 방에서 승하했습니다. 이 순종, 그때는 아직도 고종이 살아 있었는데 고종 순종은 한일 합병을 하면서 일본 천황가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왕족, 준왕족 대우를 받았습니다. 준왕족, 공인이라고 할 때 그 공족이라는 분류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일제 치하에서 이 이왕, 그대로 이왕가라 불립니다. 이 이왕가 사람들이 일본의
황실과 서로 뭐 결혼도 하고 또 군대 들어가서 장성이 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배족끼리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데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사이 학자들은 고종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합병의 모든 책임을 이완용에게만 전가를 하는데 이완용인들 천하대세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는지, 더구나 고종 순종이 굽히고 들어가는데 이완용이 할 역할은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사이 다행히 고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냉철한 비판을 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일파 문제인데 요사이 박정희까지 친일파로 몰고 심지어 이승만까지 친일파로 모는 또는 토착 왜구 등등 아주 험한 말을 하는데, 바로 흥복헌 이 자리에서 의전회의를 통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일본으로 넘긴 가장 큰 책임자 고종은 친일파의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승만을, 박정희를 친일파로 모는 사람들일수록 고종을 옹호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장수는 항복을 해버렸는데 거기 백성들이 왜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친일파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친일파론이 지금 한국 사회에 거대한 유령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흥복헌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당시의 세계 정세와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흥복전 지금 눈이 와서 그래도 남은 잔설이 아주 근사한 역사의 정치를 느끼게 합니다. 대조전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여기는 청덕궁 안에 있는 낙선제입니다. 이 낙선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조의 잔령이 설해 있는 곳입니다. 조선 왕조가 1910년 한일 합병으로 망한 후에 그 왕족은 일본 황실에 말하자면 소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이은 황태자가 있습니다. 이은은 마지막 조선 왕, 그때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황제 순종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이복 동생이지만 황태자로 책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일 합병이 되고 나라가 없어지니까 일본으로 가서 그 일본에서 일본 천황가의 따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이방자 여사라고 불립니다. 마사코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은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은공은 또 일본 군인이 되어서 일본 육군 중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도쿄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 선언을 들은 일본 육사의 육사 옷을 입고 있는 우리나라 군번 1호 이형근
이형근 대위가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은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이은공은 한국인 장교들이 찾아오면 일본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유창한 한국말로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형근 장교에게 조선 왕조는 왜 망했느냐? 문약해서 망했다. 군인을 천시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다. 당신은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만드는데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형근 장교가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고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은공은 해방 이후에 어렵게 살다가 실어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말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방자 두 분이 이 낙선제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70년에 이은공이 돌아가시고 이방자 여사는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방자 여사의 장례식은 일본에서도 손님이 오고 해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방자 여사는 자선 사업을 많이 한 분입니다. 이 창덕궁은 마지막 황제, 그러니까 순종이 승하한 곳이죠. 창덕궁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종말이 이 창덕궁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창덕궁 안에 흥복헌이라는 방에서 1910년 8월 조선 왕권을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그런 마지막 의전회의가 열렸던 곳도 창덕궁 안에 있고, 그 왕조가 사라진 다음에 잔영, 남은 그림자처럼 된 이방자 부부가 바로 이 낙선제에서 마지막을 만났으니까 그야말로 이 낙선제가 조선 왕조라는 어떻게 보면 그 그림자의 마지막 챕터를 기록을 한 셈입니다. 이조잔영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조잔영. 좀 슬픈 역사가 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